자, 152페이지입니다. 네, 주택시장. 자, 거기 우리 153페이지 보시면요. 양가로 2번에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라고 나와 있죠. 네, 거기 좀 뭐 체크 하나 해볼까요? 네모를 하시든지.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수요와 소요는 다르다는 거예요. 수요와 소요는 다르다. 그럼 수요와 소요의 차이점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주택 수요에 보면 옆에 디맨드라고 돼 있죠. 이게 우리가 공부한 수요입니다. D. D란 말이야. 자, 주택 영어는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그럼 디맨드가 영어로 뭐예요? 욕구거든요. 욕구. 그래서 수요는 욕구예요. 욕구.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부할 때 수요가 뭐였냐면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가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를 얘기할 때는 구매력을 갖춘 유효 수요라 그랬죠. 맞아요? 자, 그럼 보세요. 저소득층들은 그러면 구매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집을 사고자 하는 욕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매력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수요의 개념이라는 게 적용될 수가 없잖아요. 구매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구매력이 없다고 그래서 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집은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소득층, 구매력이 없는 저소득층들에게는 수요의 개념보다는 필요의 개념인 소요라는 개념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소요. 그래서 소요는 구매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요는요, 필요량이에요. 필요량.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정부가 저소득층들에게 필요한 주택을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공공임대주택처럼. 그런 건 우리가 수요라 그러지 않고 소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소요라는 말이 나오면요, 저소득층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저소득층. 그래서 소요는 저소득층들에게 필요라는 주택의 수예요. 필요한 주택 수라고요. 자, 그러면 이 소요 개념은 정부가 주로 공급해 주거든요.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집을 공급해 주는데 고급 주택을 해줄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노숙자분들이나 밥을 제때 못 드시는 분들에게 무료 급식소라는 걸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무료 급식소에서 뭐 함박스텍이나 뭐 불고기나 뭐 이런 걸 해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걸 해드리는 그런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주택 소유에서도 최저 주거 수준이라는 게 있다고요. 인간으로서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이게 최저 주거 수준이거든. 그러니까 최저 주거 수준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필요한 주택 수를 소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꼭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소요 그러면 저소득층, 최저 주거 수준 이런 말들과 관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요는 효율성과 관계 있을까요? 형평성과 관계 있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소요 한번 봐봐요. 사회적 주택 정책상의 개념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주택을 해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택 소요 개념도 정부가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부가 시장 경제 원리에 개입함으로써 유도된 것을 말한다. 자, 그 밑에 봐봐요. 정부 개입이라고 돼 있죠. 최저 주거 수준이라 말이 나오죠. 자, 그 밑에 보세요. 무주택 서민이란 말 나옵니까? 옆에다 저소득층 이렇게 하나 적어두세요. 그래서 무주택 서민, 저소득층 그러면 소요와 관계 있어요. 옆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형평성. 그죠? 그럼 수요는 뭐냐? 수요는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서 배운 그 수요를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의에 보니까 유효 수요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적용 대상 보세요. 중산층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거는 형평성이다, 효율성이다? 효율성. 그 정도 차이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수요와 소요를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주택의 여과 과정이 나오네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
별표 하나 하세요. 주택의 여과.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한 3년째 지금 쉬고 있는데 아마 34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해 놔야 됩니다. 자, 이 주택의 여과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고 저기 책에 줄을 쳐드릴게요.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 중요한 부분들은 항상 용어의 뜻을 잘 정해놔야 돼요. 그럼 하향 여과가 뭔지 볼게요. 여러분, 하향이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하향입니까? 밑에서 위로 가는 게 하향입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하향이죠. 자, 여러분, 집이 있어요. 처음에 새 집이야, 새 집. 새 아파트. 그러면 새 아파트가 딱 지어지면 처음에 거기 누가 이사를 들어오냐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들어올까요? 낮은 사람이 들어올까요? 새 아파트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죠? 자, 그렇다면 고소득층, 상위 계층이 새 아파트에 들어왔어요. 자, 그 사람이 한 20년 살았어요. 그 아파트에서. 그러면 아파트가 낡아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부자들은 이 아파트를 팔고 다른 또 새 아파트를 찾아가겠죠. 맞아요? 그럼 이 집을 팔아버린단 말이야. 팔아버리면 여기 이제 누가 들어와요? 나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들어와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들어와요? 집이 낡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이 들어오겠죠. 원래는 누가 살던 집인데 소득이 높은 사람, 상위층이 살던 집인데 이제는 누가 들어와서 살아요, 그 집에? 하위층이 들어와서 살고 있죠. 이런 거를 하향 여과라 그래요. 그리고 하향 여과는 고소득층, 상위층이 사용하던 집을 하위층이 물려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그게 하향 여과예요. 뜻 아시겠어요? 형님이 입던 바지를 동생이 물려받는 거예요. 일종의 하향 여과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향 여과는 부자들이 아까 바지는 형님이 입던 바지 동생한테 주는 거지만 집은 움직일 수가 없죠. 집은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의 계층이 바뀌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집이 낡아지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의 계층도 좀 하위층이 들어와 산다. 이게 하향 여과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보세요. 153페이지 봐봐요. 거기 셋째 줄에 봐봅니다.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보이세요? 줄 치세요. 맞아요? 주택의 질이 떨어지니까 거기 살고 있는 가구의 질도 그 들어와서 사는 사람의 질도 떨어지고 있죠. 이런 게 주택의 여과라고요. 됐어요? 그럼 상향 여과는 뭘까요? 반대요, 반대. 하위층이 사용하던 집을 누가 사용한다는 거야? 상위층이. 좀 이상하지? 좀 이따 왜 이상한지 좀 더 얘기할 겁니다. 의미는 그런 의미라고요. 됐어요? 자, 그럼 하향여과 뜻 볼게요. 상위층이, 고소득층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상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물론 이제 상위층이 고소득층이고 하위층이 저소득층인데 꼭 소득을 가지고 상하를 나눈다는 게 기분은 썩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공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득이 높은 걸 상위층이라 표현하고 소득이 낮은 걸 하위층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만 있어도 불만 있을 수 있어. 아니 뭐 소득 가지고 구별합니까? 뭐 자본주의라서 어쩔 수 없어. 그렇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조금 전에 하향 여과는 집을 수선하지 않고요 그대로 팔아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대로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 안 해요. 시험에서 수선 안 한다 이런 표현 잘 안 쓰고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수선을 하려면 수선 비용이 들죠. 자, 그리고 수선을 하면 주택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수선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 시험에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수선 비용하고 수선 후 가치 증가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선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세요. 수선해요, 안 해요? 수선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수선 안 하겠죠. 만약에 수선 비용이 5천만 원인데 수선해봤자 집값이 1,000만 원밖에 안 올라가. 그럼 누가 수선하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수선 안 한다는 얘기고 무슨 여과다? 이 말 나오면 하향 여과야. 하향 여과라고. 세 번째. 아까 상위층이 20년 동안 사니까 집이 낡아졌다고 그랬죠. 그런 거 우리는 저가주택이라고 불러요. 중고주택, 낡아진 집을 저가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하향 여가가 일어날까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 하향 여가가 일어날까요? 증가할 때, 그죠? 그러니까 저가주택을 찾는 사람이 많아야 팔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저가주택을 찾는 사람이 없으면 팔 수가 없죠. 맞아요? 형님이 입던 바지를 동생한테 물려주려고 하는데 동생들이 형님 고마워요 주세요 이래야 물려주지. 싫어, 형이 입던 바지 안 입을 거야. 그러면 하향 여가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 시 발생합니다. 이 다 중요한데 특히 얘가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책에 체크할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책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요. 하향 여과의 결과, 하향 여과가 계속 일어나. 그러면 저가주택의 양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하향 여과가 계속 잘 일어나. 그럼 저가주택의 양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형님이 물려준 바지를 애들이 잘 입고 다녀. 그럼 동생들 바지는 새 바지다, 다 중고 바지다. 하향 여과가 일어나면은 중고 바지의 양은 줄어든다, 늘어난다? 늘어나지. 저가주택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일단 적어놓고 나중에 또 설명 또 해드릴게. 증가합니다.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향 여과 한번 볼게요. 그럼 상향 여과는 뜻이 뭐예요? 하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상위층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부자들이 뭐 머리 총 맞았습니까? 저소득층 쓰던 집을 그대로 쓰게. 그럴 리가 없죠. 이 말은 재개발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래서 상향 여과는 재개발을 의미해요. 수선합니까? 수선한다는 뜻인가요? 하죠. 재건축. 자, 만약에 이 뒤에 지역이 아주 낙후된 지역이라 볼게요. 여기는 아닌데, 갔더니 여기 오래된 집들이 많아. 낡은 집들이 많다고요. 저가주택이란 말이야. 저가주택. 거기는 저소득층들이 주로 살고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 지역에 이 저가주택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야. 더 이상 거래가 없어. 내놔도 안 팔려. 그리고 새 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고가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재개발해버리겠지. 재개발하죠. 그러면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는 원래 누가 살던 동네인데, 저소득층이 살던 동네인데 이제 누가 이사를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하위층이 사용하던 집을 재개발해가지고 재건축해가지고 상위층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상향 여과라고 불러요. 자, 그럼 보세요. 하향 여과는 이거예요. 하향 여과는 집이 낡아지면 재개발 안 하고 물려주는 게 하향 여과야. 계속 물려주는 게 하향 여과라고요. 상향 여과는요,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상향 여과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하향 여과가 계속 일어나. 여기 하단 지역에 하향 여과가 계속 일어나. 그럼 여기 새 집이 많을까? 낡은 집이 많을까 이제? 그래, 그 저가주택 양이 늘어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하향 여가가 일어나면 새로운 공급은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쓰던 걸 계속 쓴다는 얘기예요. 당근이 활성화돼. 당근 마켓.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근 마켓에서 물건의 80%를 산다고 해볼게요. 그럼 백화점에서는 장사가 안 되겠지.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들고 다니는 물건은 새 물건이다, 중고 물건이다. 저가 물건의 양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향 여가가 일어나면 저가 주택의 양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새 차를 물려주면 중고차가 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고차만 잘 타고 다니는데 이것도 하향 여가가 활발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로에 다니는 차는 새 차가 많다, 중고차가 많다. 그래, 그런 개념이다 이 말이야. 중고차에 대한 하향 여가는 개념은 없지만 그런 의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향 여가가 활발해지면 저가 주택의 양은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 만약에 상향 여가가 활발하면요. 재개발이 활발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저가 주택 보기 힘들지. 맞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책 한번 볼게요. 하향 여가가 훨씬 중요해요. 하향 여가가 훨씬 중요해요. 하향 여가가 진정한 여가예요. 하향 여가가 진정한 여가예요. 자, 154페이지입니다. 하향 여가 네모하시고요.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저소득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이다. 줄 치세요. 고소득층을 상위층 그래도 돼요. 자, 2번 중요해요.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발생한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하향 여가 옆에다가 저가 주택의 양 증가. 제가 지금 4번에 적어놨죠. 책에다 적어두세요. 책이 없어요 지금. 그 밑에 나오는데 거기다 바로 적으세요. 저가 주택의 양이 증가한다. 그리고 수선하지 않는다. 요걸 딱 적어놔요. 수선 안 해. 자, 154페이지 있잖아요. 154페이지. 기출이 하나, 둘, 세 개 나와 있죠. 세 번째 기출 보세요. 1번, 2번 매우 중요하거든요. 주택의 하향 여가는 저가 주택의 수요가 어떻게 되었을 때 나타난다고요? 시험에서 감소를 이렇게 잘 내요. 꼭 알아놔야 돼요. 꼭 알아놔야 돼요. 10번, 20번 읽어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주택의 하향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 동그라미. 감소로 시험을 냈었어요. 실제로는. 실제 시험은 감소로 나왔다니까.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게 1번, 2번 있죠.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상향 여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수선되거나 수선 동그라미, 재개발되어 재개발 동그라미, 누구 사용으로 전환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딱 나오잖아. 그럼 상향 여가야. 재개발 나오면 상향 여가예요. 그럼 이건 어떨 때 재개발이 일어납니까?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없어.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 그러면 재개발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고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발생한다. 줄 치고요. 밑에 또 적으세요. 저가 주택의 수요 감소 시. 저가 주택의 수요 감소 그래도 된다고요. 또는 고가 주택의 수요 증가 그래도 된다고요. 됐나요? 끝.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 칠판에 적은 이 내용하고 제가 체크해드린 거 있죠. 그거 아시면 돼요. 하향 여가는 언제 일어난다? 저가 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하향 여가가 일어나면 저가 주택의 양은 증가한다. 수선한다, 수선 안 한다? 수선 비용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수선 안 해. 자, 상향 여가에서 뭐 기억할래요? 그렇지. 그 말을 딱 기억해 주세요. 상향 여가 재개발이에요. 자, 그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거기 주거 분리와 여가 작용이라고 나와 있죠. 보이시죠? 네모. 이 별표. 우리 시험은 보통 얘하고 얘하고 묶어가지고요. 한 문제 잘 내요. 지문 5개를, 이 2개를 가지고 지문 5개를 만든다고요.
그럼 먼저요. 주거 분리가 뭔지 뜻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 보겠습니다. 주거 분리의 의. 자, 거기 주거 분리란 돼 있죠. 네모하세요. 주거 분리란 네모. 줄치겠습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고 있는 현상. 됐어요? 그러니까 주거분리는 한마디로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지역으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걸 주거분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또 밑에 줄 칠게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하단 지역이라는 이 인근 지역에서도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가 나눠질 수 있고요. 부산 도시 전체에서도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 고급주택 지역, 저급주택 지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주거분리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근 지역에서만 발생하지 도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다. X 이 말이에요.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이러한 주거분리 현상은 소비자가 부의 외부 효과는 피하고 정의 외부 효과는 추구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뭐 시험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안 중요해요. 여러분 외부 효과까지 안 배웠거든요. 저는 외부 효과 잠시 언급한 적은 있는데 뭐 할 때 얘기했더라? 그렇지. 부동성 할 때. 부동성 할 때 제가 외부 효과 얘기했고요.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게 공해, 폐수 이런 거라 그랬죠. 그럼 공해와 폐수는 좋은 영향을 줘요? 나쁜 영향을 줘요? 그런 걸 부의 외부 효과라 그래요. 우리 맹자 엄마가 이사를 3번, 4번 다녔다고 그랬잖아. 시장통에 처음 이사를 갔더니 시끄러워서 애가 공부가 안 되니까 이사 갔다고 그랬죠. 그 부의 외부 효과예요.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는 나한테 피해를 주는 주변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정의 외부 효과는 플러스니까 이거는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거겠죠. 만약에 우리 집 주변에 공원이 조성돼서 공원, 그러면 나한테 좋은 영향 주죠. 우리 집에 우리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정의 외부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는 당연히 추구할까요? 피할까요? 당연히 추구하겠지. 부의 외부 효과는요? 피하겠지. 이것 때문에 주거분리가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주거분리가 일어나는 걸 한번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굳이 이런 거 외우려 할 필요 없어요. 처음이니까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고소득층 주거지역, 저소득층 주거지역, 여기를 고급주택지역, 저급주택지역 그래도 됩니다. 우리 주택시장에서는요, 고소득층들은 고급주택을 구매하고 저소득층들은 저가주택을 구매한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그러나 고소득층들은 저급주택에 산다 안 산다? 안 살아요. 저소득층들은 고급주택에 산다 안 산다? 안 살아요. 그렇게 딱 분리를 해버려요. 가정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디에 살고요? 고가주택에 살고요. 저소득층들은 어디에 살고요? 그렇죠. 또 부자들은 고가주택을 구매하고요. 저소득층들은 저급주택을 구매한다고 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고가주택을 살 일이 없어요. 고소득층들이 저급주택을 살 일이 없다고요. 그렇게 전제를 한다고요. 오케이? 돈이 없는데 새 집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고요. 실제로 사기도 힘들고. 그죠? 자, 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입니다. 그럼 주거분리는 이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딱 분리되는 현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섞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리되는 걸 얘기해요. 자, 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정의 외부 효과가 강해요. 어쩔 수 없어. 이 동네는 부자 동네거든. 여러분 우리 부자 동네들 있잖아요.
뭐 부산에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뭐 고급 주택들이 밀집해 있다든지 뭐 우리가 뭐 서울 같은 데 평창동에 뭐 저기 강북 지역에 고급 주택 지역들이 있거든요. 또는 저기 한남동 같은 데 가면 그룹 회장들 사는 동네들 그런 데가 쾌적합니다. 쾌적하고 뭐 경비 같은 것도 잘 돼 있고요. 도로가 깨끗해요. 밤에 술 먹고 주무시는 분도 잘 없고요. 싸움하는 사람도 잘 없고요.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의 여부 효과가 강하단 말이야. 그런 지역들은.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애를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잖아. 좋은 학교는 정의 여부 효과가 강하지. 그죠? 다 공부하자는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그 여기는요. 수선 비용하고 수선 후 가치 증가가 있을 때 수선 비용보다 수선 후 가치 증가가 더 커요. 만약에 1,000만 원을 들여가 집을 고치잖아? 그럼 집값은 2천만 원, 3천만 원 올라간다고. 왜? 정의 여부가 강하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는 계속 수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주택 지역이 그대로 고급주택 지역으로 계속 남아있죠. 안 낡아지고. 안 낡아지고. 자, 이 동네 한번 볼게요. 저소득층 주거지역. 제가 뭐 저소득층 비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이론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부의 외부 효과가 강해요. 부의 외부 효과가. 그 여기는 아까 좀 밤 되면 좀 싸움도 일어나고 경찰차도 좀 막 다니고 있고 뭐 그런 지역이란 말이야. 좀 끔 좀 씹는 학교야. 깻잎머리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수선 비용하고 수선 후 가치 증가가 있을 때 수선 비용이 더 커요. 그러니까 수선을 해봤자 집값이 잘 안 올라요. 그럼 여기 수선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집이 점점 낡아지겠죠. 맞아요? 그럼 결국 나중에 썰럼화가 돼버린단 말이야. 썰럼가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주거분리가 안 깨지죠. 여기는 계속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남아있고 여기는 계속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깨지기가 참 힘들다. 선진국, 후진국, 부자, 가난한 자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진국이 선진국 가기 참 힘들겠네. 힘들어요. 이게 신분 상승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온 나라가 있어 없어? 있잖아. 멀리서 찾고 그래. 대한민국밖에 없어.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위대한 나라다.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다 이 말이야.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그 새마을 운동할 때 제일 처음 한 게 뭐였어요? 초가집 없애기죠. 동네 깨끗하게 한 청소 아닙니까? 부의여부 효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부의여부 효과.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잘 안 될 때는 주변 청소 자꾸 열심히 하고요. 주변을 깨끗하게 하잖아? 그러면 잘 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배웠잖아 조금 전에. 그죠? 근데 우리 안 되는 지역 가면요. 더러워요. 우리나라 깨끗해요. 우리나라 깨끗합니다. 지하철 얼마나 깨끗합니까? 뭐 유럽에 뭐 선진국 가보면 그 화장실도 없잖아. 소변 냄새 막 오줌도 막 누고 말이야. 지하철에서 말이지.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럼 누면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누는데 걔들은 누는가 봐. 화장실이 아닌데도. 어찌됐든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이 주거분리가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디가 시험에 잘 나오느냐? 이거는 제가 주거분리가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했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계속 자기에 대한 수선을 하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좋은 세미나가 있으면 참여도 하고. 자, 이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침에 7시에 눈 떴어. 오늘 뭐 하지? 할 게 없네. 다시 자자. 12시에 일어나잖아. 그럼 안 된다. 이게 안 깨진다. 안 깨진다. 깨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자, 주거분리에서는요. 이 경계지역 있죠. 여기 고소득층 주거지역이었잖아요. 여기가 저소득층 주거지역이었죠.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인접한 이 경계지역과 관계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안 일어나. 여기서 문제가 생겨.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자, 여기는 지금 고소득층 주거지역이죠. 고급주택이잖아요. 근데 이 집은 지금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붙어 있잖아요.
그럼 집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이 다른 이 고급 주택에 비해서 싸겠죠. 그래서 여기는 할인 거래가 돼요. 할인 거래. 싸게 거래된다고요. 실제로 나중에 현업은 나가시면 이런 거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부자 동네고 딱 만약에 근접해 있잖아. 그럼 이쪽에는 좀 싸. 그럼 이쪽 집은 어떨까? 저소득층 집은 부자하고 가깝죠. 비싸요. 다른 여기 주택보다. 그럼 여기 있는 저소득층 주택은 똑같은 다른 저소득층 주택보다 비싸게 거래된다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거래된다? 할증.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것부터 정리할게요. 자, 155페이지입니다. 그 양가로 4번 별표예요. 경계 지역에서 여가 현상 보이시죠?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인접 동그라미 하세요. 인접이란 말이 딱 나와요. 저소득층 주택은 그랬죠. 줄치고요. 어떻게 거래된다고요? 할증. 자, 그 다음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인접이란 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고소득층 주택은 어떻게 된다고요? 할인. 자,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인접이라는 말이 힌트인 거야. 인접이라는 게. 자, 인접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저소득층 주택 할증, 고소득 주택 할인, 이렇게 딱 기억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156페이지입니다. 거기 왼쪽에 기출 1번 볼게요.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죠.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인접. 그럼 고소득층 주거지 나고 저소득층 주거지 나고 인접이란 말 딱 나오잖아. 그럼 이거 물어보려는 거거든. 이거 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보니까 경계라는 말도 나오죠. 경계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소득층 주택은 그랬네. 그 뭔데? 할증. 고소득층 주택은요, 할인.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저소득층 주택을 할인 그러면 안 돼? 뭐 거기서 더 할인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택은 어떻게 되고요? 할증. 고소득 주택은 할인. 됐어요? 자, 그 다음 경계지역에서 또 묻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지역 볼게요. 자, 이 지역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이죠. 여기 부자 동네잖아요. 자, 부자 동네인데 여기 있는 이 집이 낡아졌어요. 그럼 낡아지면 집을 고칠 수도 있죠. 근데 여기가 보니까 저소득층과 가깝다 보니까 고쳐도 그 집이 가치가 잘 안 올라가. 그래서 안 고치기로 했어. 팔아버리기로 했다고요. 그럼 이걸 팔았어요. 그럼 팔면 이게 이제 이게 저가주택이거든. 오래된 집이란 말이야. 그럼 이 집에는 부자들이 들어온다, 저소득층이 들어온다. 일로 이사를 들어오는 거야, 일로. 저소득층들이 고소득층 지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원래 주거분리가 있었는데 경계지역에 들어오고 있잖아. 이거를 침입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 침입. 어쩔 수 없어. 인베이다. 침입. 자, 그러면 이 침입은 이거 하향 여가입니까? 상향 여가입니까? 상향이야, 하향이야? 자, 뜻을 생각해봐. 이게 원래 누가 살던 집인데? 고소득이 사는 집인데 누가 들어와 살게 됐어? 무슨 여가야? 하향 여가야, 하향 여가. 꼭 기억해야 돼. 상위층이 살던 집이었잖아요. 근데 하위층이 살고 있잖아요. 이제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뭐라고요? 하향 여가. 자, 그럼 침입은요, 우리 전쟁 생각하면 안 돼. 침입은 저소득층들이 고소득층 지역으로 들어오는 게 침입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쫄딱 망하지 않는 이상. 쫄딱 망해야 들어가지. 안 그럼 왜 들어가? 들어갈 일이 없지. 그래서 우리 주택시장에서 침입은 저소득층이 상위층 지역으로 들어오는 게 침입입니다. 오케이? 자,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에 벽을 쌓았죠. 국경에. 오래돼서 기억 안 납니까? 국경에 벽을 쌓았거든. 그 벽은 미국 애들이 멕시코 넘어가는 거 막는 거야? 멕시코 애들이 미국 넘어오는 거 막는 거야? 그래, 그게 침입이라. 멕시코 애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는 게 침입이라고. 미국 애들 멕시코 안 가. 정식 좀, 그 뭐 좀
범죄자들이나 숨으로 들어가지 그 정상지상 거기 그걸로 이주할 일이 잘 없죠. 맞아요? 자, 그래서 침입 저소득층들이 상위층 고소득층 지역으로 들어오는 게 침입이다. 무슨 여가다? 하향 여가. 자, 그럼 이제 계속 침입이 들어와. 계속 침입을 해. 그럼 이 지역이 이제 무슨 지역이 돼버려?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어버리겠죠. 맞아요? 지역의 성격이 완전 바뀌어버렸죠. 그런 걸 천이라 그래요. 천이. 그래서 침입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천이가 돼버립니다. 천이가 먼저다, 침입이 먼저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지역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잖아. 그럼 그 지역의 성격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나라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또 그 나라에 대한 그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주로 이제 저소득층 국가들이 고소득층 국가로 자꾸 들어. 그러니까 이민의 정책이라는 게 그래서 막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무작정 안 받아들여요. 자꾸 들어오다 보면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그 지역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여기 이제? 그죠? 부자들이 들어오면 질이 높아질 텐데 저소득층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 지역의 질이 자꾸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민 정책 같은 거 할 때도 다 신경 씁니다. 무한정 열어두지 않는단 말이야. 어찌됐든 저 책 한번 볼게요. 156페이지 보세요. 자, 156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막 길게 적어놨어요. 다 보지 마시고요.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에 보세요. 침입에 의해 하향 여가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보이세요? 그 줄 쳐야 돼요. 침입 동그라미 하고요. 하향 여가 동그라미 하고요. 침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거기 상향 여가 그러면 안 돼요. 침입 그럼 무슨 여가라고요? 오케이. 하향 여가.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천이라는 말 보이세요? 침입이 계속 일어나면 그 지역이 점점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천이 또는 개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천이라는 말이 나와도 하향 여가라고 생각하세요. 천이라는 말이 나와도 뭐라고요? 하향 여가야. 됐죠? 끝. 그 다음 불량주택 보겠습니다. 불량주택. 자, 불량주택은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노후화가 심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사람이 살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주택으로서 효용이 매우 낮은 그런 집을 불량주택이라 그래요. 그럼 불량주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불량주택은 왜 생길까 이거예요. 불량주택이라는 건 왜 생길까? 자, 첫째, 불량주택은 처음부터 불량주택이 아니었겠지. 처음에는 좀 새집이었겠죠. 물려주고 자꾸 물려주고 하다 보니까 불량주택이 됐네요. 그러면 이 불량주택은 상향 여가의 결과물이다, 하향 여가의 결과물이다. 일단 그것부터 기억하고, 하향 여가의 결과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향 여가를 공부했는데 이 하향 여가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인 겁니까? 효율적이죠. 이 하향 여가는 부족한, 우리 자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정돼 있어. 한정돼 있잖아. 그러면 이 하향 여가라는 거는 내가 쓰던 물건을 아직 작동이 되니까 밑에서 물려주고 또 이 사람이 쓰다가 물려주고 하는, 이게 하향 여가예요. 새 차 타다가 한 5년 타다가 부셔버리는 게 아니고, 부셔! 이게 하향 여가. 재개발한다고 그랬잖아. 5년 타던 차를 부셔가 아니고 물려주는 게 하향 여가라고요. 즉 하향 여가는 자원 배분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자원 배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불량주택은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소득 문제. 그 불량주택을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불량주택은 첫째, 하향 여가의 결과물. 두 번째, 불량주택은 자원 배분이 잘못돼서가 아니다, 소득의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볼게요. 불량주택 양가로 1번 보세요. 사적 시장에서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것은 낡고 노화된
줄칩니다. 주택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럼 주택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저소득의 문제이다. 줄을 쳐놓으세요. 그 뒤는 좀 읽어보시면 돼요. 즉 불량주택은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 낮아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 불량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문제다. X예요. 주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무슨 문제다? 소득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득의 문제.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양가로 2번. 제가 아까 불량주택은 자원 배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 나중에 배울 텐데요. 자원의 배분이 잘못되는 걸 시장 실패라 그래요. 그러면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다, 시장 실패가 아니다. 그거 줄 쳐야 돼요. 시험에 잘 내요.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잘 낸다기보다 나오면 예를 물어봐요.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그 옆에 보니까 하향 여과 과정 밑줄 치세요. 상향 여과 그러면 안 돼. 불량주택은 하향 여과와 관계 있어. 하향 여과 과정을 통한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철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왜? 저소득층들은 그 집을 찾게 되면 결국은 계속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소득 문제를 개선해 줘야 된다. 자, 그래서 그게 그 내용입니다. 철거와 같은 정부의 개입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되기 어렵고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이 효과적인 대책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들에게 뭐 직업훈련을 시킨다든지 고용훈련을 시킨다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낫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주택시장 봤는데요. 주택시장에서는 여과, 이 중요합니다. 주거분리 두 개가 일단 중요하네요. 그죠? 그럼 주거분리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경계지역, 경계지역, 인접, 경계지역,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 침입, 하향여과, 하향여과. 됐어요? 그게 끝이야. 불량주택, 자원 배분이 잘못된 게 아니다. 소득 문제다. 됐어요? 하향여과, 상위층이 사용하던 집을 하위층이 물려받는다. 수선 안 한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일어난다. 하향여과가 일어나면 저가주택의 양은 많아진다. 오케이? 상향여과 재개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지대론 하겠습니다.